그런데 TK를 팔아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3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습니까? TK에서 우리 주장이 먹힌다? 전국에서 먹히는 겁니다. 지금 보수라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보수를 칭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지 보수 세력은 없는데 진정한 보수를 그러면 누가 대표하고 누가 그 지지 세력을 담아 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가 중요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해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지금의 이 선택지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에 후보 확정되자마자 또 TK부터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네. 그 행보의 의미를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TK 대구 지역은 보수의 심장이고요. 지난 대선 때 20% 초반대 대표밖에 민주당으로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씨가 본인의 지지율이 침체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마다 서문시장 가고 대구 내려가고 그러면 언론에서도 기운받고 왔다, 힘을 받고 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정부가 TK 유권자분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완전히 홀대받은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는 영혼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렇다면 민주당이 떠안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후보 교체 과정 중에서도 거의 아무도 예측 못했지만 제동을 걸어주신 거는 당원분들이었어요.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당원들도 진단한 겁니다. 왜? 지금 이런 무리한 사태를 끌고 온 사람들은 108명의 국회의원들 거의 자리 보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깃발만 꽂으면 우리들은 된다. 그러니까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미래 이런 데 관심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욕심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는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어제도 이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오르기 전에 내가 TK의 딸이다라고 하는 분이 먼저 연단에 오르셔서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그거를 공론화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하소연하시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 오만해질 거예요. 이 세력이 왜 뭘 믿고 지금 이렇게 국민을 얕잡아 보는 정치 행보를 합니까? TK 뭐 우리가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깽판을 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세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오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분들이 이른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이미 반응하고 계신다. 그러면 민주당이 당연하지만 첫 이 행선지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자 선산이 있는 곳에서 어떤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흡수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시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보수 확장이라는 것을 실질화할 수 있느냐에 저는 달려있는 그런 문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TK를 찾은 이유는 이제 확장을 위해서 간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간 것은 결집을 위해서 간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간 것은 본인 정체성 때문에 갔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민주당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보수라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보수를 칭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지 보수 세력은 없는데 진정한 보수를 그러면 누가 대표하고 누가 그 지지 세력을 담아 안겠느냐. 이 경쟁이 전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이라는 깃발 아래 지금 세 개의 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친윤, 뭐 권성동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가 이제 친한이죠. 한동훈 후보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가 이제 전광훈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로 상징이 되는 건데 이 세 개 세력, 섞일 수 없는 세 개의 이질적인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깃발, 그 기득권 아래 지금 잠시 모여 있는 것이고 바깥에는 이준석이라는 또 개혁신당 후보가 있으니까 사실상 네 개죠. 거기다가 저처럼 그 넷도 싫다. 보수를 재건하는 그 4명 다 싫고 보수를 창건하겠다라는 저 같은 사람까지 놓으면 5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선택지가 6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K에서 저는 오늘 여론조사를 너무 참 유심히 본 게 갤럽에서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TK가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흔들림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 때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아마 보수 재편의 전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TK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또 신인규 변호사님도 TK가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면 왠지 좀 느낌이 불편하죠. 그래서 TK가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을 했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은 혹시 TK 쪽과 뭐 연고는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예, 경북 포항에서 예, 해병대 1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고 대구 우유를 먹으면서 예, 저는 이번에 보면은 과거의 민주당은 이제 보수 쪽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한계가 부산 경남 정도였습니다. 이제 TK는 생각도 못했었죠. 예, 그런데 지난 대선 때 TK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20% 초반대였는데 이번에 대선 초반에 시작했는데 3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TK에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아직 우리가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국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밑바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만약에 TK에서 지지율이 1%가 오른다. 그러면 전국에서 저는 1%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TK에서 우리 주장이 먹힌다? 전국에서 먹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K를 일종의 어떤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얻도록 한번 민주당이 노력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TK의 변화는 TK의 반성과 각성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K가 그동안에 참 많은 대통령들 배출했지요. 물론 이제 박정희도 포함하자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TK도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TK 파리를 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TK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TK를 팔았습니까?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내 인질이야. 이런 생각에서 혹시 비롯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제는 TK가 진짜 보수를 만든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걸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야 역시 TK가 보수의 본고장이구나.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TK의 선택을 단순한 누구 후보 지지가 아니라 TK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는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뉴스원에서 조사한 것 대구 경북 지역의 3자 대결 지지도를 보면 5월 첫째 주에 이재명 후보가 26, 김문수 51, 이준석 13이 나왔는데 두 번째 주 접어들면서는 이재명 29, 김문수 45, 이준석 13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포인트, 김문수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하고 상승하고 뚜렷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변화를 읽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실상 이 지역의 유권자분들을 사실상 홀대한 겁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해든 지지세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 오만함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TK 유권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지역에서 터잡아서 정치하시는 민주당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만나면 내가 민주당 지지하겠다 이런 기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기류는 대단히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보수 색채가 있고 내 지역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불의가 정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눈길을 끌도록 그리고 시선을 더 가져오도록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한다면 전 충분히 여기서 유의미한, 그래서 이 지역에서 30%대의 지지율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공을 들이고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맥락인데, 그렇다면 이 비교 우위에서 김문수 후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시장 돌고 하는 거, 그렇지만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 잡겠다고 하면서 확장은 못하면서 그냥 그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구 경북도 대한민국의 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 먹거리, 그리고 생업, 생계, 소상공인, 이 이슈가 왜 없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누가 망쳤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쳤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보수층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한미동맹 가치 누가 허물어뜨렸습니까? 계엄을 하면서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미국에서 전화했을 때 참모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미동맹을 감히 지금의 보수가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말 보수가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까지 민주당이 떠안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또 한 번 선택할 거라고 오만함을 국민의힘 주자가 부린다? 그건 큰 착각일 겁니다. 보수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특히 TK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저는 안보를 꼽고 싶고, 안보 중에서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훈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도 가고 이제 포항에도 갔는데요. 포항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또 박정훈 대령의 고향입니다. 예, 거기에 갔는데 이제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유세장에도 다 나오고 포항 거의 전 지역에다가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TK에서 과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모순된 행태를 보였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보를 숭상하고 군인에 대한 보호를 예우를 생각한다면은, 아니 군이 작전 중에 억울하게 순직한 장병이 있으면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재발 방지하고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사단장을 구하겠다고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그 죽음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그걸 수사한다는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엮어서 기소를 해버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역주의라든가 그냥 나는 민주당이 싫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니 누가 진짜 보수이고 군인들을 더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가지고 TK가 진짜 보수의 가치가 뭔가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 장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왜 여기서는 우리는 남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제내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다, 제내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 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니 편 내 편 색깔 하지 맙시다 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빨간 고양이면 어떻고 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 무소속의 이재명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연설인데, 장윤배 변호사님. 네.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가 돼야 하는가 네.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맞습니다. 연설인 것 같습니다. 대선은 시대 정신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승부가 나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윤여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선은 유권자들이 회고적 투표를 할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지 전망적 투표를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뒤로 물리고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선이란 게 왜 빨리 치러지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대 정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해서도요. 이념이 중요합니까? 진영이 중요한가요?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너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것이 대한민국 먹여 살려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윤석열 씨는요. 계엄을 하기 전부터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게 나라 곳간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나라 곳간 지키기는커녕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법인세를 엄청나게 깎아줬거든요. 기업 잘 사는 나라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아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는 잘했나요? 모든 경제에서 전방위적으로 실패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가 중요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해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지금의 이 선택지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대한민국 경제에 책임지는데 적임자입니까? 김문수 후보입니까? 김문수 후보 지금도 뭐 미스 춘향이다, 미스 뭐 가락시장이다. 대단히 과거에 함몰된 언어에서 벗어나 있지 못해요. 국민의힘 인사들도 20년 동안 바뀐 게 없다라고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나라 살림 맡길 수 있습니까? 윤석열 씨처럼 정치적으로 전혀 훈련받지 않고 아주 한 곳에 매몰돼 있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국민들이 시시각각 목도했어요. 지금 또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씨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후보한테 경제 살려줄 것을 우리가 정말 희망을 걸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평가입니다. 이 대선은. 그러면 누가 비교 우위했습니까? 누가 실력과 실용 노선으로 성과를 내서 보여줬었습니까?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다. 거기에 대해서 TK, PK, 영호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현명한 선택이 이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TK가 정말로 깨어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윤석열 3년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윤석열의 이 미친 내란이 없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TK가 변화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냥 쭉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TK를 팔아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3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미쳐서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3년을 잃었지만 그 미친 짓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성해서 이번에 뭔가 보여준다면 그 3년을 회복하고 더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TK가 단순히 내 고장 사람이고 또 국민의힘이 우리 당이고 이런 생각을 떠나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2부에서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모실 텐데 이번에 아주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54%도 뭐 매우 기록적이지만 김기현 변호사님 이번에는 좀 60도 넘기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온 힘을 다해서 TK에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약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게 압도적인 승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고 기존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될지 누가 나를 대표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보수 정당이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혁신해 내려면 압도적인 지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되어야만이 그것에서 탄력을 얻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60%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대구가 변하면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1%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이제 그 각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3년 동안 그 지역 경제가 말로 할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크리스탈님, 대구 동성로 출신인데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살다 이재명 이름으로 대구 중심에서 소리쳐서 부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동성로와 칠성시장 임대 나온 상가 수두룩이고 완전 폭망 직전입니다. 이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린다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제발 힘을 모아주세요. 3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60% 득표가 상당히 좀 관건이고 저는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인다. 물론 만약에 달성이 된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마 될 거고요. 저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을 진압해야 되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 그 다음 과정도 힘을 받아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동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있다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있었던 정말 많은 부조리들과 그 기득권 친화적인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깨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여왔던 건데 이게 보수의 종말적 차원에서도 민주당의 60% 이상의 득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시면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군사정권 끝나고 YS가 들어가서 호랑이 잡겠다고 들어갔다가 또 기득권화되고 또 그 이후에도 MD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기꾼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고 그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후광으로 또 됐고 그 이후에 탄핵당했을 때 원래 제사 지내고 끝냈어야 되거든요. 탈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사 지내다가 정말 관에 들어갔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이상한 부활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리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멸절됐던 친박 세력들이 또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부류들로 해서 또 들어오면서 윤석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패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이번에는 민주당의 60% 이상의 득표가 확실하게 새로운 나라 만들고 내란 진압에도 필요하고 또 이 보수가 지금까지 참칭했던 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가 다시는 나라를 가지고 장난 못 치도록 만드는 완벽한 의미에서의 종말. 전 그것이 새로운 정치개혁의 길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